오늘은 천만영화 부관참시 특집 제3편 실미도입니다. 누가 저한테 천만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제일 싫어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 영화를 꼽을 겁니다. 해운대랑 막상막하로 싫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조금 더 싫어합니다. 해운대는 블록버스터와 신파를 섞어서 돈을 벌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영화였습니다. 내가 다 부숴줄게. 내가 다 부숴. 멍청하고 싸구려지만 솔직하긴 했죠. 그런데 실미도라는 영화는 더더욱 고약한 자세를 취합니다. 당신 뭐야? 연좌제. 에? 이름이 연좌제야? 성이 연이고 이름이 좌제? 배우 이름은 안성기고 실제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마치 이 사건을 제대로 진지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척하지만 실제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실미도 같은 엄청난 소재를 가져다가 겨우 눈물 짜내는 용도로 쓴다는 건 옥돔이나 참돔을 잡아다 줬더니 라면에 쳐넣고 끓여버린 격입니다.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전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일요일을 다룬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이 목적에 부합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피해 일요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시선을 더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노골적으로 든다거나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해서 마치 관객이 이 현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만을 전달했습니다. 즉, 비극적인 사건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것이죠. 방식은 다르지만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조디악도 이런 식의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상력을 더해서 약간 살을 붙여 주제의식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미도와 같은 해에 개봉했던 살인의 추억이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죠. 송강호가 연기한 박두만은 그 시절 경찰들의 주먹구구식 수사를 상징하는 9세대의 인물이고, 김상경이 연기한 서태유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주장하는 현대적인 인물을 상징합니다. 감독은 이 두 명의 상반된 형사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범인이 박두만의 방식으로도 서태윤의 방식으로도 잡히지 않았던 당시의 한국 사회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전혀 미지의 인물이라는 것과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놓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조용구 형사가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이 오른다리를 잘라버림으로써 이제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은근슬쩍 주장하기도 하죠. 약간 여담이지만 더 재밌는 건 이 조형사의 군하시는 다리가 운동권 학생들과의 술집 싸움에서 처음 부상을 입었고, 이 다리를 실제로 잘라버린 의사의 이름이 박종주라는 겁니다. 사람은 찔렸다고 그걸 가지고 멀쩡한 다리를 왜 잘라? 안 그러면 쟤 죽는다. 박종철 열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아 씨발 무슨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가 아니야? 이건 그냥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감독의 의도는 저도 모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인의 추억이 실제 사건의 상상력을 더해서 당시의 한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 감독의 의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실미도는 어떻냐? 이 두 가지 중에 제대로 해당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엔 실제로 너무 많은 부분을 왜곡 수준으로 바꿔버렸죠. 실미도에 징집된 인원들을 마치 전원 사형수거나 구제불능의 범죄자들로만 묘사했다는 점이 그렇고, 인간 쓰레기들이다. 실제 실미도에 징집된 인물들은 일반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더 많았다는 설정을 그대로 가져갔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더 비극적인지가 강조되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꿨을까? 사형 집행해. 그냥 뭐 씨발 소리가 존나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런 씨발 등장인물 전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씨발 소리를 하거든요. 이 씨발 이 씨발 새끼 씨발! 씨발! 근데 엄태웅 씨는 약간 이탈리아어처럼 발음하네요. 씨발! 교육대장이 권총 자살했다는 설정 때문에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막 바꿔가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뭐 북파공작원도 엄마가 있다 이 정도인데 엄마는 저도 있는데요. I mean, you got a mother. Sarge's got a mother. I mean, shit. I bet even the captain's got a mother. 이게 뭘 굳이 영화까지 만들어가면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Maybe not the captain. 뭐 북파공작원도 이름이 있다? 네 이름은 없네. 중앙정보부가 국가입니까? 뭐 중앙정보부 나쁜 놈들? 이거 특별히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게다가 중앙정보부장이랍시고 나오는 이 인물은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갖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것이 국가의 명령. 미워하기 좋게 악역 한 명 데려다 놓고 주절주절 떠들게 해놓은 것일 뿐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블러디 선데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이 내려졌는지 그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전달하려고 하는 반면 실미도는 그냥 허구의 인물을 하나 던져주고 관객에게 얘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진짜 이유에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카메라를 비출 깡도 없는 겁니다. 이 태도를 실미도 희생자들을 대충 자기 꼴리는 대로 묘사하던 거랑 비교해 본다면 인간 쓰레기들이다. 진짜 비겁한 변명은 누가 하고 있는 건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실미도는 전형적인 강우석 감독식의 역사 영화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마음대로 가져다가 고민 없이 써먹는 방식이죠. 실미도가 장사가 되자 강우석 감독이 같은 방식으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더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일본 놈들 개새끼를 외치기 위해서 아무런 맥락이 없이 끼워 넣은 명성황후 시해 장면이라든지 겨우 눈물 짜내기 위해서 김정호 선생보다 훨씬 더 오래 산 따님을 갑자기 죽여버린다든지 본인의 영화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리할 대로 짜집기해서 쓰는 겁니다. 잠깐, 근데 이거 제가 걸작선 만들 때 쓰는 방법인데 강우석 감독 나중에 유튜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돈 별로 안 되는데. 물론 강우석 감독의 목적은 거의 100% 심파입니다. 관객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려는 거죠. 실미도에서도 이 신파를 완성하기 위해서 강우석 감독이 던져대는 무리수는 진짜 눈물겨운 수준입니다. 씨발 새끼들아! 사랑해야 돼! 보고 있으면 슬퍼서가 아니라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눈물이 흐를 지경인데 대사를 치다가 갑자기 말끝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거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무슨 레미제라블인가요? When I lost 가슴과 목에 총을 맞은 사람이 끝까지 할 말 다 하고 세상 억울해 미치겠다는 표정까지 다 짓고 나서 죽는다던가 끈기는 전사의 시체를 쌓는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던 인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어깨에 총을 딱 한 발씩만 맞고 실미도에서 가슴으로 날아오는 총알 어깨로 막는 법이라도 배운 건가요?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든가, 온 사방천지가 피바다인데 굳이 또 팔을 그어서 혈서를 쓴다거나, 그 혈서를 쓰는 장소가 곧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버릴 버스 유리창이라거나, 인질들을 내보내줄 거면 이름을 쭉 써서 인질들한테 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의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어떻게든 한번 울려보겠다고 달려드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겨우 눈물 몇 방울 뽑아내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빡이 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가 싫은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해도 영화 자체가 정말 흔하고 뻔한 참 강우석 감독다운 영화였다는 겁니다. 나가온 게 뭔데 이 새끼들아. 그게 뭐냐면요, 지금부터 말할게요. 화내지 마요. 강우석 감독의 첫 번째 특징은 꿈틀대는 카피 본능입니다. 잘 만들어졌거나 흥행한 외국 영화들에서 설정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한국적인 정서로 칠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강우석 감독 영화 중에서 크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참 많은데, 투캅스는 프랑스 영화 마이 뉴 파트너에서 부조리와 부패로 인한 경찰들 간의 갈등과 화해라는 기본 테마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공공의 적을 보면 영화의 중심 줄거리는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악당인 경찰이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고 씨발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넌 진짜 개새끼다 하면서 달려든다는 내용인데, 매직이다 이 씹새야. 네 손톱. 이 내용은 하비 키이텔이 주연한 1992년작 악질 경찰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근데 실미도에는 뭐 가져다 쓸 게 있나? 영화가 화면이랑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악이 있죠. 아마 강우석 감독은 더 록의 음악을 너무 좋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자기 영화 속에 숨겨가지고 우리 관객들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이 씨발 무슨 문익점도 아니고. 강우석 감독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숨 막히고 미칠 것 같이 많이 나오는 정면샷입니다. 정면으로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정면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조선민주공화국. 난 군인이다. 아니 이거 무슨 블랙박스로 찍었나요? 이렇게 찍을 거면 배우를 캐스팅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뭐 등신대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목소리만 더빙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면샷은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촬영 방식이 아닙니다. 마치 배우가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관객들이 등장인물에게 친숙함을 느끼고 인물의 감정에 동화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면 일단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영화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게 됩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가보죠. 살인의 추억에서 주인공의 시선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장면은 영화를 다 합쳐도 몇 장면 되지 않습니다. 영화가 관객에게 말을 거는 거죠. 정면샷은 이렇게 등장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관객에게 옮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적당히 썼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실미도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끊임없이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배우들이 죄다 박찬호도 아니고 투머치 토커인 겁니다. 여권 사진도 만들 수 있을 정도죠. 이거 개인정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실미도! 역사를 다루는 기본적인 예의도 밥 말아먹고, 그렇다고 잘 빠진 상업영화도 못 되는 이 정처 없고 촌스러운 영화의 등급은 그런 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을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저희 걸작서는 대마시안 샵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하해와 같은 아량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대마시안 샵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최저가 쇼핑은 걸작선에게 최고가의 힘을 실어줍니다.